이제 반도체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 팔란티어라는 기업과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수요를 올리려면 그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극비 오브 극비 오브 극비 자료예요. 근데 삼성이 팔란티어한테 그렇게 수주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미국 기업을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너희들은 그렇게 극비 상황을 삼성이 우리한테 줄 만큼 우리를 믿는구나라고 분명히 미국이 생각할 것이고 팔란티어도 생각할 거거든요. 예, 이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좋은 어떤 이제 관계 형성에도 좀 도움이 됐을 거라 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또 보면 삼성전자가 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래도 좀 올라와요. 그래도 좀 올라옵니다. 그리고 다행인 게 주말 중에 모건 스탠리에서도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또 지난번에 반도체 겨울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반도체가 또 빙산의 일각 뭐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근데 뭐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게 있고 훨씬 더 큰 악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는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은 모건 스탠리는 SK하이닉스가 싫은가 봐요. 근데 얼마 지난번엔 또 삼성전자가 또 싫어했지. 삼성전자 주구장창 안 좋은 얘기하면서 시장 밀어붙였다가 작년에는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SK하이닉스 목표가를 그때 당시에 보다 반 이하로 떨구면서 15만 원대, 12만 원대를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틀렸죠. 근데 시원하게 틀렸죠. 그러면서 다시 지금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나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불편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픽을 삼성전자로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삼성전자를 원픽으로 삼은 거는 뭐 이해되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 근데 SK하이닉스를 그렇게 두들긴 이유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이제 SK그룹 전반으로 보면은 뭐 SK텔레콤이 좀 사고를 쳤죠. 엄청난 빅사고를 쳤는데 뭐 그것과는 상관없이 SK하이닉스를 봤을 때는 여전히 HBM3 이 시장에서는 이제 TSMC나 이런 엔비디아 측에 이제 제공하고 있는 이제 강력한 어떤 수요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뭐 최근에 뭐 AI를 둘러싸가지고 뭐 데이터 센터 임대 그거 뭐 그런 스케줄들이 미뤄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발표했죠. 여전히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는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데이터 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기업들이 엔비디아 칩 같은 거를 빨리 좀 확보를 해가지고 자기들 데이터 센터를 만들면 이제 사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칩을 못 사니까 오히려 그 칩이 미리 있는 데이터 센터를 임대하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지만 지금 AI에 대한 어떤 수요는 강력하게 살아 있는데, 유일하게 엔비디아한테 지금 제공을 하는 게 SK하이닉스인데 엔비디아가 잘 나가는데 SK하이닉스가 못 나간다? 이건 조금 어물선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기사 보고 이런 리포트 얘기하고 던질려고 그러나? 더 살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걸 봤을 때 얘들이 무슨 뭐 쇼 포지션이 있나 다양한 생각이 들었었는데, SK하이닉스가 뭐 지금 문제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거는 전 제가 봤을 때 좀 어불성설인 것 같고,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중국에서 어떤 수요 부진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뭐 물론 중국에서 더 사주게 되면 더 매출이 올라갈 수 있겠죠. 뭐 그건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최근에 미국이 중국을 제재를 걸면서 뭐 협상을 하면서 H10 반도체 호포 모델도 이제 중국에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허가를 받아라 이런 식이 됐잖아요. 네, 그런 식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어느 정도 좀 돌아가는 판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보안적인 부분을 건드리지 않으면은 미국도 사실은 이제 미국 자국 기업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게 미국 정부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것도 시간이 걸릴 뿐이지 좀 해결이 되고 풀려나갈 문제라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그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런 의미로 정리해드리면은 SK하이닉스도 안 좋은 평가를 하긴 했지만 저는 그런 평가에 굳이 마음 쓸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매수를 하고 투자를 하면 될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HBM3에서 HBM4로 넘어가는데 HBM4 시대로 넘어가는 그건 완전히 다른 식의 반도체가 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는 기회가 될 수 있죠. 특히나 이제 HBM4는 맨 밑에 본딩 다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초미세 공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SK하이닉스는 이게 안 되니까 이거를 TSMC한테 맡기는 거고, 근데 삼성전자는 초미세 공정이 되니까 이걸 다 하는 거고,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수요만 잘 맞춰서 올린다라고 하면은 HBM4부터는 진짜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거기 더하기 최근 삼성전자가 이제 휴대폰 매출이 살아났잖아요. 삼성전자는 되게 많은 매출의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그동안 많이 부진했던 휴대폰이 살아나면서 삼성전자 전체 매출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만 살아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가기 때문에, 어쨌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기업은 모두 그냥 그대로 투자를 이어가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두 기업이 이끌어줘서 우리나라 증시도 아마 하반기에는 더 강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실적은요, 이번에 뭐 반도체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실은 너무 레거 실적에 집중하고 있었고 당장의 매출에 집중하고 있었던 잘못된 경영 전략 때문에 문제가 좀 됐었는데, 일단 삼성이 정신 차리고 이제 반도체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미국 팔란티어라는 기업과 이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반도체 수요를 올리려면 그 설계도나 이런 것들을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사실 극비 오브 극비 오브 극비 자료예요. 근데 그거를 팔란티어한테 공개했다는 거. 물론 팔란티어가
고객의 정보는 사용하고 바로 폐지한다는 게 그 기업의 원칙이거든요. 근데 삼성이 팔란티어한테 그렇게 수주를 줬다라고 하는 거는 일단 미국 기업을 믿는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이걸 못 들었을 리가 없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아 너희들은 그렇게 극비 상황을 삼성이 우리한테 줄 만큼 우리를 믿는구나.'라고 분명히 미국이 생각할 것이고 팔란티어도 생각할 거거든요. 예, 이에 따라 가지고 분명히 좋은 어떤 이제 관계 형성에도 좀 도움이 됐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게다가 최근에 또 보면 삼성전자가 수율이 올라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HBM4 시대부터는 한번 기대를 충분히 해 봐도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라인들은 그런 거 같이 엮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이재용 회장의 중국 관련 적극적 행보를 어떻게 보시나요? 어쨌든지 간에 뭐 삼성은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정치와는 조금 그래도 정치지만 어느 정도 발을 맞춰 주긴 해야 되지만 자기들 나름으로해서 어떤 살 방법은 만들어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아시겠지만 중국은 삼성전자한테 굉장히 큰 고객입니다. 특히 레거시 반도체. 예, 레거시 반도체가 굉장히 큰 고객인데 오히려 레거시 반도체 쪽은 중국 기업들이 좀 많이 따라오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 예전보다 많이 뺏긴 게 사실이긴 해요.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의 칩에 대한 매력도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그 사업적으로 지금 이재용 회장이 어려웠었던 시점이었죠. 미국이 대놓고 지금 중국을 타겟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참 이재용 회장이나 아니면 엔비디아 젠슨황 회장이나 두 회장님이 다 중국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진짜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다,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어느 정도 중국을 좀 달래기 하면서 이제 사업적인 얘기를 하고 온 건데, 아마 분명히 가면 시진핑이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뭐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중요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 했을 텐데, 참 중간에 끼어 가지고 애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들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볼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두 기업 엔비디아랑 삼성전자는 잘 헤쳐나갈 거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사업적인 방문이다, 그리고 사업적인 건 거기서 끝내라, 이렇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레거시 반도체로부터 돌아선 반도체 업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레거시도 결국은 레거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여러분들 비행기 타 보셨죠? 비행기 타 보시면 이제 보통 앞에 보면 화면 있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화면 있잖아요. 그 화면 되게 답답해 보이지 않으세요? 되게 막 내 휴대폰 해상도와 비교했을 때 정말 답답해 보이죠. 거기 비행기 안에 있는 그 화면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옛날에 우리가 썼던 LCD예요. LCD. 답답하죠. 그죠? 그 LCD가 이제 LED를 넘어서 OLED 싹 다 바뀌어야 되는데 그걸 바꾸질 못하는 거죠. 자, 그런 건 똑같아요. 결국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레거시 디스플레이나 레거시 반도체는 이미 법령화돼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쓰잖아요. 근데 새로운 걸로 바꾸려고 하면은 비용이라든지 뭐 이걸 제공하는 기업들과 어떤 협상이라든지 이런 게 또 있고, 새로운 게 나올 때마다 그때그때 바꿔주는 사람이 많지 않거든요.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비용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썼던 걸 정말 최대한 우리가 우스갯소리를 연면서 쓰잖아요. 뽑을 대로 뽑아놓고 정말 진짜 막 다 말려가지고 다 그 우리가 뽑아먹고 그리고 이제 바꾼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기 때문에 일단 레거시 반도체도 어쨌든 뭐 삼성이 거기를 거쳐 오는 이제 반도체긴 한데 이미 많이 이용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매출은 높습니다. 네. 근데 결국은 그것도 이제 뒤로 처지겠죠. 새로운 걸 만들어야죠. 최신형 반도체, HBM 뭐 이런 쪽을 빨리 만들어야 되고, HBM을 넘어선 뭔가 반도체도 삼성전자가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빨리 나와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유의미한 반등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질까요? 수율. 일단 HBM3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았다. 그리고 우리가 작년에 올해 초에 계속 기다렸던 대로 엔비디아 측에 드디어 삼성전자가 칩을 제공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한번 딱 나오면은 분위기는 반전이 시작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